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영남권의 주요 후보 지지도 변화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지금 주제는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전국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지난 4, 5일에도 있었고요. 한국갤럽과 뉴스원이었고요. 10일, 13일 이렇게 연속된 여론조사 추세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조사에서는 50이었는데 50일 여전히 공고하고요. 이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는 14였는데 이번에 31로 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난번에는 한덕수 후보를 포함해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좀 보였고요. 물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30% 후반대까지 전국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곤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번에 5%에서 8%로 올랐고요. 자, 저희가 주목할 부분 영남권에 한정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TK에서는 올랐고 PK라고 부르는 부울경에서는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TK, 즉 대구의 목표 득표율이 30%라고 하는데 박재원 교수님, 대구에서 30%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특히나 이제 전국적인 승리를 가장 득표차가 크게 승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구 지역에서 21%밖에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그래도 내가 고향이 경북인데 그래도 30%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왜 소위 말하면 영남권 후보를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하겠습니까? 그만큼 영남에서 표를 가져오면 호남의 지지와 수도권의 지지를 합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계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입장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3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대선을 졌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엔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는 가져와야 된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지금의 상황, 계엄과 탄핵의 어떤 강을 건넌 상황,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지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영남 지역에서 얻지 못했던 득표율을 보여주어야지만이 이것이 압도적인 승리고 전국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30%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몇 %를 득표했냐? 75%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몇 %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기도 하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 방금 보신 갤럽 뉴스원 여론조사 보면 45%예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45%밖에 못 얻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중도층 또는 실망한 보수층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옆에 여론조사 아까 나왔던 거 보시면은 예.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 올랐고요. 이준석 후보가 4%가 올랐습니다. 갤럽에서. 그렇죠.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지지했던 이런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을 찬성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저희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예. 보수층이었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런 강제 후보 교체에 실망했던 이런 보수층은 차마 이재명 후보로는 못 가고 그럼 상대적으로 보수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준석 후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소위 보수에 실망한 중도층과 보수층이 표를 나눠 먹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라고 본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29% 나오는 게 실제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TK 지역 또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38%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37% 나오고 있는 걸 본다면 현재의 여론 추이로만 보더라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높게 영남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이런 분열 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과 이준석 후보로의 이동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간에서 이재명 후보가 틈새 전략으로서 표를 상당 부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30% 목표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 부산의 민심이 이번엔 다르다. 저희가 꼭 여론조사 수치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선거 요새 초반에 각 후보들이 찾았던 것들을 보니까 TK,
BK, 대구 부산 지역이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TK, PK 쉽게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안방에서조차도 공고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지지율은 특히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밑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대선 후보로서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아니면 스스로 당을 탈당하는 문제가 왜 김문수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 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하나로 응집해서 그 지지율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고 윤석열을 쳐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지금 정당 지지율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이번 대선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공고하게 50%대를 지금 육박하거나 넘어서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50% 전후인데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일정 정도의 패배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자세, 이를테면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절차적 정의도 지키지 않는 과연 이 정당을 내가 지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온갖 실망감 플러스 거기에 친윤, 반윤, 친한 이런 자중질환까지 다 더해져 갖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더 무너지고 와해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과도하게 탄탄하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이 실망감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차피 힘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패배주의가 상당 부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후보 지지를 안 하는 당내 정당 후보 플러스 이 중도층에서는 더 이상 이번 선거에서 내가 어떤 표심을 표출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지 자체를 좀 무뎌지게 하는,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재명의 초강세 분위기를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구도,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나 아니면 20% 30%대에 걸쳐있는 이 정체는 선거 끝날 때까지 종반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김문수 후보 질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게 되기 전에 판을 흔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